목요일 패널은 평균 나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대 초반입니다. 오늘 좀 패기 있는 토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통 댓글 적극 환영을 합니다. 유튜브에 좋은 댓글 보내주신 분 중에서 두 분 선정해서 토니모리 어성초 시카 쿨링 수분 크림 또 BHC 치킨 쿠폰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관련해서 이 검찰이 배후 세력을 언급하면서 수사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오늘 오전에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또 기자 한모 씨, 복모 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한편 2021년 9월 허위 인터뷰가 있던 당시 이재명 대표 최측근 10명이 운영했던 텔레그램 정무방이 허위 인터뷰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도 지금 들여다보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허위 인터뷰로 인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프레임이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죠. 보도 후에 이 대표 측과 김만배 씨가 의혹의 중심에서 빠지고 윤 대통령의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부실로 인한 유 전 본부장 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개인 비리 탓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자,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도 법무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정말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수영주 대변인. 네, 이게 좀 침소봉대가 과해도 너무 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지가 벌써 이제 횟수로 2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일단은 첫 번째는 김만배 신앙님 씨 인터뷰 자체가 과정이나 시점 자체는 뭐 부적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 자체가 무슨 배후에 누가 있다는 식의 어떤 특정을 해놓고 마치 특수부가 수사하듯이 반드시 배후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명예가 높긴 하지만 한 개인의 명예훼손 부분을 수사하려고 검찰 10명이 배정이 돼서 대선 조작 사건이다. 저는 참 뭐 이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이고요. 저는 이 이면에는 늘 말씀드렸지만 언론 장악을 위한 하나의 그냥 밑밥 깔기다라는 게 오늘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JTBC를 압수수색하는데 특히 JTBC 같은 경우는 보도 내용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2월 달에요. 근데 이미 이거는 뭐 그 전에 2021년부터 누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남욱청약 재판에서도 이미 부산저축은행에 관련돼서 당시 중수 이과장이던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제가 규정하고 싶은 건 이 보도에 대해 본질을 흐리는데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 당시에 중수 이과장이었다라는 게 명예훼손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인을 받았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있어서 이 조우영이라는 브로커가 본인이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 특검, 그러니까 이 박영수 특검이라는 자체는 윤석열 당시 검사하고는 매우 절친한 사이라는 거는 이 법조계에서는 다 압니다. 이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중수부에 수사를 안 받게끔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라서 이 중수부에 있었던 중수 이과장인 윤석열 검사가 혹시 이런 부분에 관여했느냐라는 의혹적입니다. 그럼 뭐 앞으로 저기 언론사는요 의혹적이 하면 안 돼요. 그냥 논문 써야 됩니다. 논문 자체도 사실이 아닌데 의혹적이라서 조금이라도 명예훼손이 있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무조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런 언론 풍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영섭 단장은 이제 이 문제하고는 조금 정통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고발 관련해서 그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 국희대의 국정문란 사건이다. 네. 김대엽 사건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명백한 그 허위 사실에 의한 대선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이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이게 결코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는 게 김만배 씨가 21년 9월 14일 기존 휴대폰을 불태우고 부수고 번호를 해제합니다. 네. 그런데 그 2021년 9월 15일 15년 만에 신앙님이라는 사람한테서 그 김만배 씨가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번호가 만들어진 지가 하루예요. 하루 만에 어떻게 15년 만에 신앙님이 그 내용을 알고 전화를 해서 그걸
또 하필이면 그렇게 잘 녹음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사전에 그 계획이 없고 기획이 없으면 과연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루 만에 거기서부터 모든 의문이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이정건 게이트 사건의 제보자의 변호인이기도 한데 그때 이정건 게이트의 제보자도 그 이정건 관련한 사건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계좌 내역까지 있으면서 계속 이제 그 언론사에 제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대선 기간에 민감하다는 이유로 거의 다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뉴스타파에서 그 뜨자마자 바로 인용 기사로 다른 매체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타파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낮잖아요. 낮을 수밖에 없는데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매체의 기사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실은 인용 기사 형식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전에 그런 이제 언론의 그런 이제 그 관행이나 이런 실무 관계에서도 모두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텔레그램 방 정무방에서 이런 그 기획과 관련한 의혹이 있는지를 또 보는 거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니 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서 앞으로 뭐 대선 게이트, 대선 조작이라는 이런 단어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 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집권 여당이 집권 2년 차에 뭐 다른 거 안 챙기고 열심히 대선 시즌에 있었던 보도 가지고 검찰 수사하고 난타전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발본색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논쟁 자체가 되게 웃겨요. 왜냐면은 지난 대선 때 얼마나 비호감 대선이었는지 우리 다 알거든요. 지금 우리 그 대통령의 참모 중에 한 분인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께서 예. 출연하신 보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예. 이봉규 TV라고. 예. 이봉규 TV, 가세연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 그때 뭐 며칠 안 나오고 이재명 대표 그 사모님이 입원했을 때 뭐 두들겨 팼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대선 개입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일부러 날랐던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보도를 보면 뭐 저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아무 영향가 없는 네거티브만 막 일삼아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 중에 보도 하나를 가지고 무슨 검찰이 수십 명씩 들어가서 열심히 발본색원해서 대선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가 있으면 소송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엄청난 게이트라도 되는 것처럼 이 확대해서 집권여당 전체가 달려드는 거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진호 위원장.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하여튼 저는 이것을 개인의 명예훼손 하나 이런 사건으로 치부하기엔 사건의 중대성이 너무 크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김만배 씨가 신앙님에게 책 3권값으로 1억 6,500을 줬는데 이것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신가? 저희는 이거부터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일 것인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사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김만배 씨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저번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이제 뭐 형수 욕설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 후보가 뿌린 것으로 이제 위장을 했던 일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 이번 대선에 똑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출직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좀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갖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다수 이제 공직선거법에 다 저촉이 돼야 될 분들이고 이제 선거에 나가실 분들인데 이게 만약에 내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요. 만약 지역에서 우리 선거에 나가 보시면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이 선거 3일 전에 허위 사실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것을 홍보한다. 전 이것이야말로 선거 개입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엄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이제 다가올 총선에서도 앞으로 우리 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거 없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